안녕하십니까, 이영철 선생입니다. 오늘은 백호를 그리며 란 제목으로 시민을 위한 역사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조선 중기 인물로서 퇴계, 율곡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사실 인구에 회자하는 인물이고 많이 들어보셨지만 임제는 조금 생소할 겁니다. 하지만 임제도 그 당시 이제 내노라 하는 그 당시 대표적인 살인이었습니다. 호가 백호인데 이제 백호는 그 당시 이제 이분이 고향 자체가 이제 섬진강 쪽이었죠. 여기서 이제 백호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거죠. 나주 쪽 가깝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임제는 조선 중기를 살았던 인물인데 사실 보니까 연표에서 40을 살지 못했죠. 정말 어떻게 보면 부록이 안 된 나이에 당시 이제 세상을 떠난 인물입니다. 또 호가 이제 풍강이란 그런 또 별호도 있는데 다 이제 강하고 관계가 있죠. 섬진강 또는 이제 영산강, 그래서 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조선 중기에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세상과 타협을 다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저자세, 뭔가 중국에 대해서 그 당시 저자세를 취할 때인데 이 조선이라는 이 변방에 살면서 이분은 중국에 대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자주를 견지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아주 이제 좀 주체의식이 뚜렷했던 인물이 백호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로맨티스트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당시 이제 기류들하고 어떤 러브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선 중기 대표적인 로맨티스트가 바로 백호 임제였던 것입니다. 그럼 백호의 여러 가지 이제 삶과 기행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호의 청년기를 살펴보면 그 당시 이제 속리산에 들어갔어요. 이 속리산 자체가 이제 속세를 이별한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속세를 이별한다 이런 이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속리산 쪽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성운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운. 이 성운에게 이제 사사 공부를 배웠다는 거죠. 자, 특히 이제 우리가 사서삼경이 경전으로서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분이 이제 강조했던 것은 사서 중에 이 중용을 무려 100독도 아니고 800독을 하셨다는 거죠. 사실 대단한 거죠. 이게 800독을 했다는 것은 이 중용이 이제 어느 쪽에 이제 기울어져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좌든 우든 너무 기울어져서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중용의 입장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중용이 정말 어려운 그런 덕목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유명한 말을 남겼죠.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으나 사람이 도를 멀리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도를 나무라는 거죠. 산은 속세를 떠나려 하지 않으나 속세가 산을 떠나려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인간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불원인 인원도고 산 비리 속이나 산 자체를 이제 떠나고자 하지 않는데 속리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속세가 사람들이 사는 속세가 산을 떠나려 한다는 거죠. 속리산 이름도 사실은 뭐 속세를 이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29세에 이제 알성시에 급제를 했다는 거죠. 알성시에 급제해서 이제
관직 생활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 이제 그 고흥 쪽이죠. 그 당시는 지명이 이제 흥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서도 병마사, 뭐 북도 병마사, 뭐 예조 정랑 이런 이제 아주 고위직은 아니죠. 이런 이제 관직들을 거쳤고 홍문관 쪽은 이제 그 당시 엘리트들이죠. 이 홍문관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조선 최고 엘리트들이 당시 들어갔던 그 청료직 중에 청료직, 깨끗하고 기묘한 관직이다. 그래서 그리고 서울들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당시 홍문관을 옥당이라고 불렀죠. 이거는 이제 명문가 자제들, 서울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제교라고 해서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이런 중요한 엘리트 관직을 그 당시 이제 수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직 생활을 우리가 환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환노 쪽에서 보면 뭐 그렇게 뭐 아주 불우한 쪽은 아니고 어느 정도 여기 환자인데 이 환노에서 엘리트 쪽의 관직을 임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임제를 조선 그 중기 대표적인 로맨티스트라고 할 때 임제 풍류를 만나보죠. 사실 그거 우리가 황제의 무덤에서 술 따르고 이제 부임지에 늦게 가서 뭐 사실 도중 하차한 얘기는 뭐 교과서에서도 뭐 우리가 만나본 얘기죠. 바로 30대 중반이죠. 서도 병마사가 되어서 이제 임지로 부임을 하면서 서도 병마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성 쪽을 지나죠. 송도를 지나게 됩니다. 이제 황진이는 이미 죽고 없죠. 그래서 황진이의 무덤을 찾아가서 이제 술을 한 잔 붓고 또 자기도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제때 도착을 못했다는 거죠. 유명한 이제 시조가 있죠. 청초 우거진 고래 자는다 누웠는다. 바로 이제 황진이를 이야기하죠. 홍화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나니 잔잡아 고날 일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방초 예쁜 꽃들 방초 우거진 고래 시는 울어댄다. 가대 무전이 어디 매오 석양에 물 차는 제비야 내 다 알까 하노라. 이렇게 시조를 짓고 결국 제때 그 부임을 못해서 이제 조정의 비판을 받고 이제 파직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평양기생 한우라는 그 당시 기생들은 여인들은 이제 성을 뭐 쓰는 경우도 이제 있지만 이렇게 또 기생들은 이렇게 기명으로 사죠. 한우 찬비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 한우가 이제 찬비인데 백호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뭐 애정을 담은 시조를 주고 받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우가죠.